아무리 매달 꾸준히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단 한순간만 무너지게 되면 끝나는 것이 당일 단타의 단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정녕 우리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꿈꿨던 시간적 경제적 자유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노후에는 단타를 할 체력도 안 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손이 느려지고 쉽지 않을 텐데 그때까지 평생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법은 누구나 편안하게 평생 따라할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금일 영상은 단타로 월 1억 벌어도 이 기법 모르면 주식시장에서 파산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당일 단타에 많이들 열광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9시부터 장마감까지 좀 더 부지런한 분들은 아침에 7, 8시부터 장전 뉴스를 체크하시고 장마감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이슈들을 복기를 하시면서 하루의 상당수를 주식 투자 당일 단타에 신경을 쓰십니다.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요. 그래서 수익이 날 때는 이것만큼 쉽게 돈을 버는 게 있나 싶다가도 손실이 날 때는 수익을 모두 토해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허망한 것이 이것만큼 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 단타 매매는 수익과 좌절, 수익과 좌절, 연속을 겪는 매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을 토해낼 때에도 심리 조절이 잘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욱해서 회전율을 높이다가 투자금을 깡통 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매달 꾸준히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단 한순간만 무너지게 되면 끝나는 것이 당일 단타의 단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정녕 우리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꿈꿨던 시간적 경제적 자유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노후에는 단타를 할 체력도 안 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손이 느려지고 쉽지 않을 텐데 그때까지 평생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법은 누구나 편안하게 평생 따라할 수 있는 스윙 매매법입니다. 이 스윙 매매법은 당일 단타와 다르게 하루 이상 홀딩을 하면서 짧게는 5일에서 한 달 가까이 또는 그 이상 홀딩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하루 이상 홀딩하면 밤사이 악재가 떠서 손실을 보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상한가 추월 차선에 업로드해드리는 무료 추천주들 모두 오버나잇을 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상한선 어플 무료 추천주 수익률을 보시면은 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보시면 다 오버나잇을 한 종목이었는데 확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스윙 매매법 같은 경우에서는 심리적인 피로도도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에도 골프 치면서 놀러 다니면서 충분히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윙 매매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매매법을 오늘 한 가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심 종목도 영상 말미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매매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제가 61선 돌파 매매 기법입니다. 그냥 61선만 돌파했다고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선정,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 방법을 꼭 잘 숙지하셔야지만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요. 최근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셀바스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 검정 색깔 선이 61선입니다. 61선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61선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선을 돌파해서 상승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 선정에서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61선을 돌파할 경우 추가적인 상승세가 날아갈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종목 선정, 매매 타이밍부터 말씀드릴 것이고 종목 선정에는 크게 차트로 파악하는 법, 두 번째 재료를 체크하는 법, 세 번째는 재물을 체크하는 법, 이 세 가지를 큰 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선정에서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예시를 두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종목 선정에서 차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월봉상에서 기준봉이 형성된 종목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봉이라는 것은 50% 이상 플러스 거래대금이 1조 이상 형성된 종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50% 이상 캔들이 상승이 나와야 되고 월봉상에서
거래대금이 1조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월봉상에서 5월선을 이탈한 패턴이 나온 뒤에 일봉상에서 61선 돌파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경우 확률이 높다라는 뜻인데요. 자, 종목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스 AI라는 종목은 2023년 1월과 2월에 AI 테마 열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하게 급등이 나왔었죠. 이 당시에 보시면은 급등이 났을 때 한 캔들에서 종가가 122%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 캔들에서 125%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은 2달 연속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2달 연속 상승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1조 이상, 무려 2조 가까이, 무려 3.5조 가까이 이 2달 연속 상승이 나왔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주도주였습니다. 그냥 하루 걸러서 계속 오르고 내가 못 잡았더니 계속 오르는 그런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포모, 못 잡아서 아쉽다. 근데 쭉 올라가는 주식. 그런 주식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최소적으로 50%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1조 이상 실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오르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한 두세 달 연속.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월봉상에서 5월선이 있는데요. 이 5월선을 이탈한 자리를 들어왔을 때 이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조건이죠. 이 두 번째 조건을 제가 왜 넣었냐면은 보통 이렇게 두세 달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이상 올라가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것도 거래대금이 1조에서 5조 사이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들어온다. 보통 그렇게 되지 않고 시장에선 다른 섹터로 돈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셀바스 AI나 뭐 이렇게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5월선을 이탈하면서 조정을 겪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눌림목 매매 하시는 분들은 5일선 이탈 패턴, 일봉상에서 11선 이탈 패턴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걸 월봉에서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5월선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때 이 종목 이제 좀 시간 조정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타이밍에서 만약에 이렇게 61선을 돌파하는 타이밍에서는 이 종목이 재차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셀바스 AI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5월선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났는데 그 시점의 모습을 보시면은 61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HN도 볼까요? 에코프로 HN도 보시면은 이때 기준봉이 형성이 되고 5월선을 이탈하면서 6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금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 상한가를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61선을 첫 돌파하는 타이밍에서 상한가는 여러분들이 상따를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시세가 다음 날까지 추가적으로 나온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또 연속성이 나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차트상에서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월봉상에서 기준봉이 형성이 된 종목, 거기서 이제 상승률이 50% 이상, 거래대금이 1조 이상 들어온 종목이 좋다, 한 캔들 내에서. 근데 이게 2달 연속 상승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좋다. 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반발 에너지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왜? 여기서 들어온 매수세들이 다시금 지지기를 기대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준봉에선 여러분들이 몸통이 꼬리보다 훨씬 더 길어야 돼요. 이런 캔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5월선을 이탈하는 타이밍에서 우리가 집중 관찰을 하면 되고, 이건 일봉상에서 5일선 이탈 매매랑 관점이 똑같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정교하게 잡기 위해서는 61선 돌파를 하는 타이밍에서 우리가 상따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만큼 61선 돌파를 기점으로 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61선 돌파를 이때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만 보고 선정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더 날아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61선 돌파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료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고 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재료의 심박수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재료가 설레면 심박수가 계속 뛰는 원리와 똑같죠. 자, 그러면 재료를 볼 때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인 트렌드일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습니다. AI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미래에 AI가 도입이 될 것이 확실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이 AI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봇 또한 우리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미래지향적인 트렌드죠. 전기차 또한 마찬가지고요. 미래성 재료에 우리가 포커싱을 두면서 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1번으로 AI 테마, 로봇 테마, 전기차 테마라고 해서 그냥 다 가는 것이 아니라 2번, 이게 중요합니다.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거나 또는 이제 기업이 정말 해당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이 2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은 이렇게 연초에 급등이 나왔을 때 삼성에서 실제로 로봇 사업을 위해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1월에서도 했고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도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한 실체가 있는 기업이란 거거든요. 그런 기업이 다시금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실제로 이제 삼성이 하반기에 로봇 출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하반기에 로봇 전략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삼성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것인데 거기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분 투자가 되었으니 이 삼성의 행보에 따른 기대감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61선 돌파했을 때 우리가 재료적인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재료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61선 돌파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 1번과 2번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체크하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를 아직 안 뜬 종목을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뜨고 난 다음에 조정을 겪고 재반등이 나오는 종목에서 이 재료를 체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떴을 때 이미 이 종목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체크하면 뉴스를 통해서 네이버 뉴스에 조금만 검색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도 볼까요? 에코프로 HN도 여기서 보시면은 61선 돌파했을 때 상한가가 나왔죠. 이 종목은 2차 전지에서 가장 핫한 종목인 에코프로 그룹주에 해당되는 종목이죠. 그 에코프로와 실제적인 연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셀바스 AI 한번 볼까요? 셀바스 AI는 여기서 61선 돌파가 나왔을 때 보시면은 이 종목의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코스닥에 상장한 국내 1호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면서 현재 음성합성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그 다음에 국내 유일 필기 지능 기업, 음성 인식률이 98% 이상 원천 기술 특허 79건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렇게 서머리를 보면은 이 종목이 시장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는 음성합성에서 그렇게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사업을 진행할 때 독보적인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구나. 그러면 우리는 AI 이슈가 재차 쉬었다가 돌아설 때 또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금양이라는 종목 볼까요? 금양이라는 종목도 이러한 패턴으로 똑같이 급등이 나왔어요. 이건 금량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61선 이탈하고 회복이 나왔죠. 여기서도 급등이 나오고 61선 이탈하고 회복이 나왔죠. 금량이라는 종목도 2차 전지에서 실체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봉이 형성이 되고 5월선 이탈 나올 때, 요럴 때, 그 다음에 또 다시 한금 5월선 이탈 나올 때, 요럴 때, 그럴 때 이제 재차 61선 돌파할 때, 이렇게 61선을 돌파할 때, 이때, 그리고 난 다음 61선 재차 돌파할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 2번에 따라서 이 매매법의 확률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는 기업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재무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이제 재작년에 적자가 났고 작년에 이제 흑자가 났는데요. 아직 실적이 뭐 뚜렷하게 나온 종목은 아니었죠. 근데 로봇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봐야 되는 유목이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삼성의 지분 투자, 삼성과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과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나로 보고 재무적인 아쉬움을 좀 해소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사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타이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선 돌파할 때 종가 베팅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일봉상에서 5일선을 이탈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이때 돌파했을 때 종가 베팅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는 타이밍에서 매매가 가능한데요. 자,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61선 돌파하는 타이밍에서 이러한 기준봉이 형성이 되면 좋아요. 일봉상에서의 기준봉의 조건은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플러스 거래대금이 최소 500억에서 1000억 이상 나오면 이건 기준봉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61선 돌파했을 때 이 돌파의 신뢰도가 높을 수 있죠. 이때에서 보시면 이때는 기준봉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첫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한 차례 눌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봉상에서의 기준봉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기준봉 종가에서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는 타이밍에서 매수하셔도 된다. 자, 에코프로 HN도 이렇게 상한가 갔을 때 이때 종가에 매수해도 되고 또는 상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5일선을 이탈에 나올 때 이럴 때 매수를 해도 된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계좌 2배 만드는 기적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일봉상에서 매매 타이밍을 쉽게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익절을 볼 때는 5에서 20% 사이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손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의 시가 라인대를 우리가 손절가로 잡던지 근데 이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폭이 너무 크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비중을 그만큼 적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눌림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좀 더 넉넉하게 보실 분들은 이 저가 61선 밑에 있는 이 저가를 손절가로 보면서 가셔도 되죠. 이건 당일 단타 매매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유롭게 보고 대응할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기준봉 형성이 되고 21선을 이탈할 때 이럴 때 또 손절 타이밍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장대 양봉의 저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준봉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21선 이탈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61선 아래 저가를 보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전 예시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스 AI 말씀드렸던 거죠. 자, 이 종목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기준봉의 월봉상에서 기준봉의 조건이 만족이 되죠. 50% 둘 다 이상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월봉상에서 거래대금이 1조 이상씩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5월선을 이탈했을 때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60일선을 돌파하는 타이밍에서 집중 관찰하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 당시 급등이 났을 때 거래대금이 무려 4조, 이때는 무려 6조가 들어오면서 5월선을 이탈하는 이 타이밍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60일선을 명확하게 돌파할 때 이때를 기점으로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이렇게 한두 달 겪고 오르기보다는 이렇게 한 두세 달 겪고 한 1분기 정도, 한 분기 정도 쉬었다가 반등할 때 이 반등폭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만큼 조정을 거치면서 힘을 배축해 놓고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HN도 볼까요? 에코프로 HN도 이렇게 기준봉이 형성이 되었죠. 이때 상승률 보시면은 75%, 거래대금 무려 3조 가까이 들어왔고 5월선을 이탈한 타이밍에서 61선을 재차 돌파한 상가 나오고 추가 급등이 나왔던 패턴. 자, 금량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금량도 마찬가지로 이때 기준봉이 형성이 되었죠. 무려 100% 이상 급등이 나왔고 거래대금이 7.5조 들어왔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열광하는 수치를 우리가 이렇게 거래대금으로 체크할 수 있고 5월선을 이탈하는 타이밍에서 61선을 재차 돌파하자 급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종목 한전기술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이때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는 71%, 고가가 145% 급등이 나오면서 기준봉의 조건이 만족이 되었고 그 다음 캔들에서도 58% 급등이 나왔고 거래대금이 1조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5월선을 이탈하는 타이밍이 있었죠. 그때 차트를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61선을 재차 돌파하는 기준봉이 이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부터 집중 관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종가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5일선을 이탈할 때 이때부터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은 추가 반등세가 나오게 되었죠. 당시 한전기술은 원전 관련주이면서 실제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면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는 살짝 맞지 않았지만 재료가 맞아떨어지니까 급등했던 패턴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2022년 연말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 차례 기준봉이 형성되었죠. 거래대금이 3조 이상 들어오면서 상승률이 조금 만족은 안 되는데요. 제가 이때 유튜브에서 포스코 퓨처엠 보셔야 된다라고 올려놨었습니다. 당시에 이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포스코 그룹주 지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캔들에서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 동안 쭉 상승이 나왔죠. 자, 그때 보시면은 이렇게 61선을 돌파하는 패턴이 형성이 되고 이때도 기준봉 형성이 되고 5천억짜리가 들어왔죠. 상승률이 무려 14% 급등이 나왔죠. 그럼 이럴 때도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서는 2차전지의 실제로 양극재 기업으로서 국내 탑5 안에 드는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재료가 명확하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쭉 계속해서 그 어떤 급등주보다 제일 높게 상승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성호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때 기준봉이 형성이 되었는데 보시면 5월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21선을 이탈하고 회복하는 패턴이 나왔죠. 이렇게 우리가 기법에 해당되지 않지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21선을 돌아설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현대차가 지금 자동차가 정말 잘 팔린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평선을 회복할 때 뭐 20일이든 60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평선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정 또는 재료가 존재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회복 이후에 상승이 나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죠. 성호 하이텍은 이제 현대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기차 공장과도 엮여 있죠. 자, 그 다음에 MPC라는 종목 볼게요. MPC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때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왔죠. 거래대금이 1조 이상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상승률이 77% 되었으며 5월선을 이탈하는 타임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때 한번 보시면은 60일선 이렇게 한 차례 이탈하죠. 이탈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좀 더 겪은 게 좋은데 이 종목은 이제 바로 회복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바로 회복이 되었던 것의 이유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폐배터리 법에 대해서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월봉상에서 이렇게 눌림이 나왔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온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패 사례 또는 이런 종목을 선정하면은 좀 안 좋다라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자, 휴림 로봇을 보시면 이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기준봉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선을 이탈한 패턴이 나오고 쭉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봉상에서 60일선을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죠. 그럼 이렇게 돌파하지 못했을 땐 여러분들이 매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주도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60일선을 돌파한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다시 보셔도 되는데 근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늘어지게 떨어졌을까요? 물론 로봇 관련주와 엮여 있지만 이게 로봇 관련주를 대표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죠. 그냥 완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연초에 테마주 랠리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높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쭉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약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늘어지게 나온다. 그럼 늘어질 땐 우리가 공략을 안 하면 된다. 그 기준을 우리가 60일선을 보고 가면 된다. 자, 그럼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때 기준봉들이 형성이 되었죠. 거래대금도 1조 이상, 그 다음에 상승률도 74%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뭐 5월선이 신규 상장주라서 당시 안 만들어졌겠지만 뭐 이쯤 되면 만들어졌을 텐데 그대로 계속 쭉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60일선을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 안 하면 뭐다? 우리는 공략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매매를 안 하면 돼요. 괜히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 하나 이거 한번 돌파하고 이때 급등이 나왔을 때 사나 평단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자, 다음으로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때 기준봉들이 형성이 되고 5월선을 이탈하는 패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60일선을 돌파하자 시세가 이렇게 분출이 되는데요. 재차 이렇게 기준봉이 형성이 되고 5월선을 이탈하는 패턴이 나왔지만 60일선 돌파한 타이밍에서 오히려 못 가고 떨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장대 양봉 시가를 손절가로 잡거나 21선 이탈할 때 손절가로 잡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아니면 이 저가 라인대들 이 저가 라인대까지 손절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상 빠졌다가 재차 회복을 하긴 했지만 과거 이때처럼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놈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돌파가 나온 다음에 그냥 바로 올라가요. 5일선 한번 이탈하고 계속 쭉 상승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갈놈이면은 우리가 빨빨 그냥 잘라버리고 새로운 놈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선 돌파 수익 매매 기법을 우리가 활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원리는 강한 주도주였던 종목이 재차 재료를 품고 오를 때 61선을 돌파하면서 오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종목 선정과 매매 타이밍을 살펴봤을 때 종목 선정에는 크게 차트부터 본다고 한다면은 월봉상에서 기준봉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50% 이상 거래대금 1조 이상 들어온 종목에서 보면 된다. 월봉상에서 5월선을 이탈하는 패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일봉상에서 61선을 돌파할 때 우리는 집중 관심을 가지면 되고 재료를 볼 때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트렌드를 보면서 AI, 로봇, 전기차와 같은 섹터가 그 예시다. 근데 거기서 그냥 아무 종목만 찌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과 연결고리가 있거나 그 기업이 해당 트렌드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사업을 하고 성과를 내는 기업이어야지만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적자가 나는 기업은 웬만하면 피하되 재료가 너무 좋을 경우 또는 기업에 삼성이 투자를 받는 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서는 재무적인 점수는 우리가 조금 아쉽더라도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은 60일선을 돌파할 때 종가 베팅을 하거나 이렇게 기준봉이 형성이 되고 5일선을 이탈하는 타이밍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고
익절가는 우리가 5에서 20% 이상 노려볼 수가 있고, 손절가는 이 장대 양봉의 시가나 21선 일탈하거나 아니면 61선 밑에 있는 이 저가를 손절가로 잡아볼 수가 있다 라는 게 오늘 강의의 내용이었고요. 그럼 우리가 미래에서 또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요? 한미반도체라는 기업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부터 말씀드리면서 AI의 핵심이 될 반도체 기업은 한미반도체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대로 이렇게 계속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5월선을 이탈하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일봉상에서 60일선도 이탈이 나오겠죠. 그럼 60일선 이탈이 나오고 재차 회복하는 타이밍, 우리가 배웠던 매매 기법을 써먹어 보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래대금이 무려 5조 가까이 들어왔죠. 거의 역대급 아닙니까 여러분들? 상승률도 7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뭐 지금 굳이 안 사도 나중에 61선 이탈하는 타이밍에서 재차 회복할 때 보셔도 또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미반도체가 또 강했던 게 뭐가 있었죠? 이수페타시스죠. 자,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슬슬 내려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이때 거래대금이 6.4조, 8.7조 들어왔죠. 100%, 그 다음에 53% 추가 급등이 나왔죠. 여기서도 급등이 잘 나왔네요. 76%. 이 종목은 보면 3달 연속 상승이 강하게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기판 쪽에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뭐 구글, MS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AI 테마와 실체성이 명확하죠. 실제로 글로벌 기업과 연결고리가 있죠. 그럼 이런 종목은 나중에 61선 일탈하고 이렇게 행보가 나오다가 재차 돌파할 때 또 보셔도 된다. 금량 같은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 우리는 이때 집중 관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을 여러분들이 집중 관찰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의료 AI 쪽에서 대표 기업이었던 루닛도 이것도 61선 이탈 이후에 회복 패턴이 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에서 실제로 프로텍이라는 기업이 사업의 실체성이 굉장히 뚜렷한 기업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근데 이건 거래대금이 1조가 안 들어왔죠. 이 부분이 살짝 아쉽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61선 이탈 나고 회복이 나올 때 아마 그때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 관심주로서 제가 첫 번째 한미반도체, 두 번째 이수페타시스, 세 번째 루닛, 네 번째 뭐 프로텍,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종목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종목이고, 누구나 이 종목들이 시장을 대표한 기업이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단타로 월 1억 버는 사람들 부럽지 않고 노후까지 편안하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상한가 추월 차선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법에 맞는 추천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4가지 종목도 매매 타이밍이 나왔을 때 제가 수익도전 게시판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 나갈 수 있으면 나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성과가 난 거 한번 체크해보자면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추천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오면서 한 4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전 시황 뉴스에서 장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1분만 체크하시면 그날 오를 수 있는 테마를 50% 인지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장전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일정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정 게시판을 보시면은 미래에 뜰 일정을 제가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쭉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정만 참고하셔도 앞으로 어떤 테마가 좀 뜨겠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체크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기법까지 접목을 하시면은, 만약에 오늘 말씀드렸던 기법의 타이밍에 부합하면서 일정까지 존재한다? 그럼 우리 매매에서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 걸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는데 좀 도움을 받아보시고요. 제가 유튜브는 뭐 매일마다 올려드리진 못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어플에서는 제가 매일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꾸준한 정보를 받고 싶거나 영상을 보고 좀 괜찮다 싶다고 한다면은 이 어플까지 활용해 보시면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어플을 운영하면서 저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게으른 성격인데, 이 어플을 운영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신선한 뉴스를 정리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엄선된 종목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저 자신이 부지런해지고, 그 다음에 확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경우들이 생겼고요. 이것 자체가 이제 저에게 큰 자산이 되죠. 그런 저에게 이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컨텐츠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 어플을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